네, 안녕하세요. 좀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여행을 못 가다 보니까 좀 올리는 영상이 이제 좀 약간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패키지 여행에 대해서 좀 약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예전에 이쪽 관련된 쪽으로 좀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주변에서 항상 물어보는 질문들이 좀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궁금해 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가지고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그 주제는 뭐냐? 일단 패키지 여행. 그러니까 패키지 여행, 같은 일정 전제하에 같은 일정인데 패키지 여행 가격이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느냐? 같은 회사 내에서도 똑같은 일정인데 서로 다른 가격으로 예약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다른 회사, 다른 여행사인데 같은 일정이고 버스가 보면 똑같이 움직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똑같은 일정인데 왜 가격 차이가 막 몇십만 원씩 나느냐,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았어요. 제 지인들 중에서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같은 여행사의 일정이 비슷한데 가격 차이가 왜 나느냐, 이거는 정말 간단합니다. 어디서 예약했는지에 따라서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 메이저 여행사가 이제 뭐 하나투어, 모두투어 뭐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이 홈페이지에서 예약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정가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뭐 핸드폰을 예를 들어서 삼성 갤럭시를 산다. 그럼 삼성 홈페이지에서 구매하면 그게 정가잖아요. 뭐 소니면은 소니, 뭐 애플이면 애플, 그 홈페이지의 가격이 정가입니다. 거기서 할인받는 경우는 뭐 신용카드 할인 내지는 뭐 마일리지가 있겠죠. 근데 같은 일정인데 더 저렴하게 오는 사람이 있어요. 보면은 그건 어떻게 된 거냐? 그거는 바로 이제 대리점으로 예약을 했거나 아니면 단체로 왔을 경우입니다. 단체는 인센티브라고 해서 추가로 할인이 들어가는 게 있고, 그리고 대리점에서 한 경우는 이거는 그 하나투어나 모두투어 소속이 아닌 경우가 꽤 대부분이죠. 우리가 길거리에서 보는 하나투어, 모두투어 간판을 달고 이제 뭐 전문점 이렇게 하는 여행사들 보면은 따로 상호명이 있어요. 무슨 여행사, 뭐 우리 여행사, 이런 식으로 상호명이 따로 있거든요. 이 회사들은 그런 하나투어, 모두투어의 여행 상품들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대리점이고요. 그 외에도 좀 다양한 회사의 그 여행 상품을 동시에 파는 대리점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천지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대리점에서 그 본사로 받은 그 상품을 내가 마진을 적게 가져가겠다. 그러면 그 손님은 이제 봉 잡은 거예요. 봉 잡은 거고 그만큼 싸게 가시는 거고. 대리점에서 이 사람은 좀 약간 좀 더 남겨 먹을 수 있겠는데? 이러면은 이제 호구가 되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패키지 여행을 가실 때는 그래도 최소한 한 두 군데, 세 군데 정도는 가격 비교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런 게 피곤하다, 나는 그냥 다이렉트로 본사랑 하고 싶다, 그러면 홈페이지에서 예약하는 게 깔끔하기도 하죠. 왜냐면은 아무래도 본사의 케어를 다이렉트로 받기 때문에 그런 일처리라든가 이런 게 훨씬 매끄러운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이 거의 유사한데, 그러니까 같은 회사 내에서 예를 들면은 베트남 여행 상품인데 일정도 거의 유사하다. 근데 가격 차이가 10만원, 20만원씩 난다. 이 케이스는 간단합니다. 호텔 등급이 차이 나거나 항공권 클래스가 차이 나거나 아니면은 가장 대표적으로 쇼핑 횟수가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초저가 상품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베트남 캄보디아, 뭐 방콕 파타야, 뭐 3박 5일 이런 상품들 보면은 막 진짜 정말 초특가 세일할 때는 제 기억으로는 70만원도 안 했던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그 70만원을 지불하고 가잖아요. 그러면 여행사는 대부분 적자입니다. 그 적자를 어디서 메꾸냐? 그 호텔로부터 이제 손님을 많이 데려가서 받는 인센티브, 항공사에 많은 손님을 보내서 받는 인센티브, 그리고 결정적으로 쇼핑. 그래서 저렴한 상품으로 가면 갈수록 쇼핑 횟수가 늘어나는 거죠. 왜냐면은 쇼핑에서 이제 지정된 그 쇼핑센터를 방문하기 때문에 그 쇼핑센터에서 뭔가 고객이 구매를 하면은 커미션을 나눠 가지거든요.
그렇게 해서 적자를 보존합니다. 그리고 모든 물건은 그런 것 같아요. 가성비도 물론 따져야겠지만 모든 제품이라는 게 이 세상에서 그 값어치를 하거든요. 돈의 값어치를. 돈을 많이 지불하면은 쇼핑이 아예 없는 상품도 있고, 돈을 적게 지불하면 지불할수록 쇼핑을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끔 제가 이런 분을 만난 적이 있어요. 정말 저가로 여행을 갔는데 쇼핑이 많아서 막 짜증내고 가이드한테 화내고 이런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이미 예약했을 때 그 일정표에 쇼핑이 몇 번 가는 게 나와 있었고, 그리고 본인이 저렴한 걸 예약했기 때문에, 여행사도 회사잖아요. 사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손해를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쇼핑을 가는 것이다. 그래서 가격 차이가 발생하는 거죠. 그 외에는 이제 뭐 그냥 옵션의 차이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나머지 조건들이 다 동일하다 치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방이 뭐 스윗이다, 아니면 항공권을 업그레이드 했다, 거기서 가격 차이 나는 건 당연히 하겠죠. 네, 그래서 가격 차이는 그렇게 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같은 정말 거의 90% 동일한 일정이고 심지어 호텔까지 겹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제가 경험했거든요. 그런데도 회사가 다르다는 이유로 가격 차이가 난다. 심지어 대형 여행사일수록 비싸다, 소형 여행사일수록 막 초특가로 갔다, 이런 경험을 할 수도 있어요. 이건 충분히 가능한 일인데, 이것도 당연히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패키지가 비싸면 비싸질수록, 만약에 일정이 똑같다고 치면요, 패키지가 비싸면 비싸질수록 그 여행 보험이라든가 또 그 회사의 재무 상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인솔자가 붙을 수가 있어요. 인솔자는 가이드 외에 가이드가 케어해주지 못하는 부분을 추가적으로 케어해주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사람은 한국에서 같이 출발을 해서 여행을 끝까지 케어해주는 사람이 붙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에 당연히 패키지 가격이 꽤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런 분이 붙는 경우에는 이제 한국의 공항에서 만나서 귀국해서 한국의 공항에서 헤어지는, 그러니까 그냥 모든 걸 다 케어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더 가격이 나가는 것이고, 저렴해지면은 저렴해질수록 이제 인솔자는 당연히 안 붙을 거고요. 가이드는 있겠죠. 가이드는 있겠지만 인솔자는 붙지 않고, 그리고 이제 그 커버되는 그 보험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범위가 점점 줄어들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행자 보험 외에 그 외적으로 그 회사가 이제 책임져야 될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가이드가 케어를 해줬는데도 부상을 입었다, 아니면은 여행 도중에 뭐 교통사고가 나서 부상을 입었다, 아니면은 뭐 회사 사정이 갑자기 안 좋아져서 여행이 취소가 됐다. 그러면은 큰 여행사들 있잖아요. 우리나라 메이저 여행사들은 그래도 신용도가 있고 어느 정도 자금이 있기 때문에 다 환불을 해주고 보상도 해줄 수 있어요. 하지만 소형 여행사를 통해서 가잖아요. 소형 여행사는 지금 코로나 사태도 보면 아실 수 있지만 진짜 몇 개월만 좀 힘들어져도 회사 문 닫을 수도 있어요. 그런 여행사로 그러면은 어떤 사태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는데 못 받을 수도 있고, 왜냐하면 폐업을 해버릴 수 있거든요. 못 받을 수도 있고 받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 거죠. 몇 년 전에 제가 뉴스에 나왔던 거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 신혼부부가 신혼여행을 가는 그 커플들이 여행을 예약을 했는데 가기 얼마 전에 여행사가 폐업을 해버려서 보상을 제대로 못 받았다는 그런 기사도 본 적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영세한 회사이기 때문에 그럴 확률이 높겠죠. 물론 이거는 이 여행업이란 것도 정말 복잡해요. 여행사도 생각보다 규모가 굉장히 크고 여행사 숫자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하나 투어를 예로 들면은 본사 직원이 몇천 명이에요. 본사 직원이 뭐 2,000명씩 되고 해외 지사 자회사까지 합치면은 3,000명 이렇게 될 정도로 정말 거대합니다. 그에 반해서 영세한 데는 제가 사실 가보질 않아서 정확히 모르겠는데 영세한 데는 정말 조그마한 사무실에서
뭐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여행사가 제가 기억으로는 10,000개가 넘었던 걸 알고 있어요.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좀 얘기하자면 정말 끝도 없는데 오늘은 간단하게 좀 같은 패키지 여행인데 가격 차이가 왜 나느냐, 그리고 일정이 비슷한데 회사별로 가격 차이가 왜 나는지, 심지어 같은 회사인데도 왜 가격 차이가 또 발생하는지, 이런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정말 그 케바케도 정말 많고 다양한 경험을 하셨을 것 같아서 이게 그 궁금하신 점을 다 답을 했을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좀 이렇게 최대한 좀 아는 부분을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하고 코로나가 끝나고 빨리 여행 가는 시간이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하고